서정함의 시사 줌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서정함의 시사주민의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시사주민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인터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최성현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선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여야 춘천시장 공천이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던 이광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춘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육동환 후보,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무소속 이광준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최성현 후보 모셔서 경선의 뒷이야기와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지세가 높은 두 후보가 일단 컷오프가 되기도 했고요. 비교적 좀 새로운 얼굴이 평가받는 새 후보가 경선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네, 뭐 예상을 하기보다는 네. 그 경선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의힘 그 공천관리위원 그 공심위원들께서 네. 7명의 후보들을 면면히 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춘천 시민이 원하고 또 보수의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세대 교체, 새로운 젊은 후보를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제가 오히려 선택을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선 과정도 겹쳤고요. 그 경선 과정 중에서 제가 공천이 확정됐고 네. 그 이후에 시민들을 만났더니 시민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춘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줄 새로운 인물이 아닌가 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점에서 요즘 행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또한 또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에게 제가 보답을 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공천을 둘러싸고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이광준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면서 이제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표심이 좀 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네. 제가 후보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도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네. 저희 당에서도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좀 후배 좀 그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제가 그 부분은 이어받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이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전수해달라라는 요청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과정 중에서 경선 과정도 겪었지만은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춘천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몇 번 네, 있었죠. 이전에도 뭐 총선 과정에서도 있었고 네. 예, 또 시정 우리 과정에도 있었는데 사실 뭐 결론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한 번도 저희 보수 쪽에 있는 후보가 선택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 석사교회 또 네. 성도이기도 한데 네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춘천 시민에게 또 다가가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본 후보의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한테 요청을 드리자면 젊은 우리 세대 교체를 위한 국민의힘의 이런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전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제가 뭐 이런 구도에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시민들과 하나님한테 닿지 않을까. 네. 정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마지막까지 계속 노력을 하실 계획이시긴 하신 그렇죠. 거죠. 네. 제가 잘 모시고 네. 또 그런 경험과 연륜을 높이 사서 네. 제가 어찌됐든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담지만은 원로이신 우리 정치인들 또 앞서 계신 우리 전 시장님들에 대한 그런 경험과 연륜은 사실은 배워와야 되고 제가 또 경험을 축적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부족한 걸 채우면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또 조금 이 독특하게 보였던 게 이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다 임명이 되셨어요. 원팀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가 조금 엿보이는 모습인데 이상민 한중일 후보와의 연대 효과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먼저 정말 경선 과정 중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역시 이 공심위에서 우리 세 후보를 선택해서 경선 과정을 시켰던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원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상민 한중일 후보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선이 끝나자마자 역시 그 젊은 후보들답게 네. 우리가 사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되면은 네. 우리 그 후보를 위해서 한번 원팀이 돼서 세대 교체 아니면 또 시정 교체를 해보자. 사실 춘천의 지난 시정을 잃어버린 시정이라고 저희는 단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이 정체됐던 도시를 우리 같은 젊은 후보가 정말 정적인 도시에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합의를 했고 네. 이틀 만에 그 두 후보께서 제 손을 들어주면서 원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두 분이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저희 캠프를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고 있고요. 네. 그 힘이 저한테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필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민 한중일 후보가 필승 카드이기도 하고 네. 저 또한 또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춘천 시민에게 인정받는 후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어때요? 든든하신가요? 어때요? 든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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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왜냐하면 양쪽 두 분에서 가졌던 제가 경선 과정에서는 좀 공약 정책 분야에서 좀 치열하게 좀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또 그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그 시의원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공약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같이 경험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네. 지금 우리 공약을 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받아들여서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든든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 최성현 후보에 대해서 공직 경험이 좀 적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도의원을 이제 한번 하셨었는데 이것 말고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할 때는 인지도가 아무래도 낮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고 이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우리 여당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네. 제가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속해서 이번에 발탁이 돼서 지금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시민 여러분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서서히 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네. 제가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하고 있고요. 정치나 행정이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타 후보가 행정 경험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었을 거고요. 저는 알고 보면 2005년도부터 17년간 정치를 했습니다. 시작을. 네. 시의원에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셨다시피 4년의 도의원 경험이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행정과 정치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저는 17년의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4년 동안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제가 광역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21년이라는 경험이 축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준비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별화된 거는 그분들이 행정을 했다면은 저는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제가 CEO 생활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 춘천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지난 4년 동안 시정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행정을 하시던 분이 국가가 망해서 내 월급을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소상공인들은 저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을 겪었거든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그 행정을 했던 분들에 비해서 이 절박하고 힘든 부분을 제가 더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오히려 행정의 그런 탁상 행정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한 21년의 경험도 있고 네. 거기다가 소상공인의 마음도 잘 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또 네. 마음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최성현 후보에 대해서 이 보수의 세대 교체다. 이런 평들을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 뭐 보수 쪽의 이 시장분들과 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수의 시장님들이 많이 계셨죠. 존경할 분들도 많고 그분들께서 제가 최근에 요즘 유정수 전 시장님을 많이 만났는데 네. 경험과 이런 담을 들으면서 사실 그동안에 춘천과 원주가 많이 경쟁하는 체제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원주에 비해서 많은 인구수가 사실 인구가 자급자족할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움을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정말 춘천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인구 40만 이상의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보수에서도 제가 세대 교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공천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래도 추후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물러나서 정말 믿고 제 밑에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39의 이준석 네, 대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겠지만은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제 마음속에는 춘천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언제든지 소통하고 길을 열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고나 경험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시장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과 과가 있겠지만은 잘하는 측면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세대 교체가 돼서 젊은 시장은 또한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뭐 IT나 CT, BT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 시정을 비판할 때 좀 빠지지 않는 것이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춘천 MBC에서 했던 그 육동환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이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누셨는데 네네.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돼 있고요. 조금 이 버스 노선도 조금 문제 도시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후보만의 개선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 뭐 MBC 그 생방송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네. 문제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공영제니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 번째로 주안점을 제가 시장이 된다면 먼저 시민 편익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할 겁니다. 시민 편익 차원에서.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시내버스 문제는 그 노선 자체를 옛날 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개선 사항은 버스 증설을 하든 아니면은 노선 자체를 좀 바꿔주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뜬금없이 이 전 시장께서 한 번에 이 습관화된 부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의 문제에 있어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간선 버스들이 계속해서 시내권을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환승제가 없이 바로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을 편리하게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문제는 심의 편의선에 서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우선 개선해야 되겠다. 수익 구조는 교통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얼마큼 흑자 적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준공연제든 전문가들로 인해서 지금 현 시장께서 뭐 8월까지 용역을 줬다더니 제가 시장이 된다면 8월 달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춘천의 또 이슈라고 하면 또 레고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제 정식 개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레고랜드에 대해서. 제가 도연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네.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서 뭐 길게 말씀을 할 건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처음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 네. 혈세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도민 혈세를 빌려서 그거를 멀린사에다가 800억을 막 직접 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취업을 뭐 10,000명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실제로 보면은 뭐 500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현 시점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영유아 또 유치원부터 어린이들로 구성됐지만은 그 부모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저는 이번에 제가 관광 전문가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관광학을 제가 석박사 과정을 거쳤고 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우리 관광에 대한 분야를 강의를 제가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주 중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체류형 관광지를 꼭 춘천에 만들어서 그 체류된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심권으로 유입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연계돼서 레고랜드와 사막사 케이블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콘텐츠들을 더 발굴해서 꼭 2박 3일 정도는 춘천에서 머물다 가고 그 머무는 관광객들이 우리 춘천에 돈을 쓰게 만들고 그 돈이 우리 또 춘천의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고 그 돈에서 들어온 또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또 복지 체계라든 꼼꼼히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차피 이제 지어졌으니까 이걸 잘 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캠프 페이지 내 이 도청 이전 이슈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캠프 페이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이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캠페이지 문제는 사실 지난 뜬금없이 우리 선거를 앞에 두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화두를 던졌고 네. 거기에 화답하듯이 저 최문순 도정과 이재수 시정에서 삐끗한 소리가 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합의를 보면서 캠페이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도청 이전 문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수구도시 춘천에 위치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 접근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해서 우리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도청사는 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이 찾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보면은 네. 우리 도민과 시민이 거기를 하루에 몇 번을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청수지의 위상을 가지면서 공직자분들이 쾌적하게 결국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듯이 도정 교체도 필히 이루어지고 시정 교체도 제가 해서 삼박자가 맞는 그런 의견 속에서 우리 춘천에 정말 알맞은 장소에 위치하고 그 부분이 우리 도민과 시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예, 뭐 시장이 됐다고 또 뭐 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제 마음대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런 네.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네네. 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현 후보가 꼭 춘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네, 좀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제가 CEO로서 소상공인을 춘천에서 같이 절실하게 이웃들과 함께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춘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최적화된 춘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새 정치인들처럼 선거 시기가 돼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춘천에 왔다가 내가 떨어지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 여기 살고 계시고 네. 저도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으로 춘천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학을 전공하면서 틀림없이 춘천에 2박 3일 정도의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해야 되겠다는 변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춘천 시민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오히려 그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춘천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을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거를 실천해 옮기는 심부름꾼이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고요. 춘천을 반드시 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돈이 돌아서 다시 재투자해서 우리 춘천 시민이 잘 사는 도시, 그리고 캠페지 문제든 시내버스 문제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의미의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거고요. 독선적이지 않고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춘천 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최성현 후보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듣습니다. 네, 저번에도 나오셨지만 이번은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저 요즘 이미지 저답게 제가 지금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 파란을 일으키면서 저한테 막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하고 싶고요. 아, 질풍가도. 예, 그리고 네. 이 춘천 시민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시고 힘찬 하루와 또 코로나를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예. 유정석의 질풍가도 함께 들으면서 춘천시장 후보 최성현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